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다이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400대 부호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창업을 해서 부를 이룬 자수성가 기업이 미국은 71%, 중국은 97%, 일본은 100%인데 우리나라는 0%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소라는 이 기업은 이제 자수성가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균일가는 핵심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꼭 기업의 영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제공함으로 해서 1년에 20% 이상의 성장을 이룩해서 지금은 다이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또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국민의 기업 차원에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자수성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민지화는 자수성가가 없어요. 아날로그 세대가 받쳐줄 때만이 살아가는 게 민지화 세대지 절대 자수성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자수성가하나? 우리 저기 해방동의 세대, 또 일제강점기 세대, 그 세대는 우리를 가리켜 기계식 세대다. 그 세대를 자수성가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또 자수성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기운, 그 위계를 가진 이들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온 거예요. 기계식 세대만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 세대의 그 야망은 뭐나?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그 1세대 기계식의 야망은, 모든 희망은 누구한테 걸었나? 자식한테 걸었어요. 그 자식이 아날로그 베이비부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천에서 용이 난 세대가 우리 그 1세대 기계식인 것이고요. 그 힘입어 살아온 세대가 우리 2세대 그 아날로그 베이비부머예요. 이 세대는 꿈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대지 1세대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물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겠지만 1세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이 육생의 경제가 일어났는데 1세대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무엇을 위해? 육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2세대는 전진적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공부의 열망을 1세대가 무지 많이 심어줬지, 2세대에게. 그래서 2세대가 커가면서 우리 뿌리 대한민국은 유학이라는 유학의 열풍이 불어졌어요. 작게는 촌에서 서울로 유학 보내는 유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조그만 코리아에서 세계적 글로벌을 만들기 위해 이제 세계적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는 등용문이에요. 정확히 등용문의 세대. 근데 3세대는 등용문도 없어졌어. 왜?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 시험, 무슨 시험? 그것도 뭐를 통해서만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시기가 되니까 글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왜 우리 이 민지 세대가 돈돈하느냐? 선순환을 일으키질 못했어요. 돈은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중상층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하층은 이게 쏠림이 됐기 때문에 진짜 너무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소 이 양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정확히 끼어든 것이죠. 왜? 하층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하층도 물론 인간관계를 위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메이커도 없으면 월급을 5개월 얼마 해갖고 메이커 한 번 사 입는다. 겉은 번지로 하지만 인간관계를 할 때
겉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입어야 한다고. 그걸 입고 나가지 않으면 대접도 안 해주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누가 만들어놨어요? 민지가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요. 베이비부모가 만들어놨어요. 선순환을 일으키질 못해갖고 물질은 어디에만 가 있어요? 중상층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하층은 없어요. 옷은 메이커 있고 가방도 메이커 들지만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하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 나 같은 경우니까 그 뭐 고무신 4,000원짜리에 위에 아래 옷 입는 거 7, 8만 원, 속옷 팬티 런닝 만원, 10만 원 내에 입고 다녀도 아 그게 얼마짜리냐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특수한 경우고. 이건 특성. 그 손목에 시계 하나 없고 뭐 하나 없고 뭐 하나 없어도 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와야 하는 일을 배웠고 이 삶을 펼치기 위해 주어진 특수한 경우고, 인간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연을 만날 때는 나름의 슈트도 필요한 거예요. 언변술도 필요한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이란으로서는 영국이 다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하지만 생활이 어려우니 이 서민들은 만약에 말입니다. 그 다이소가 없었다. 그 뛰는 물가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박리담에 싸게 많이 파는 걸 누군가가 또 하기는 했겠죠. 근데 이 다이소 없으면 담합의 형태를 어떻게 깨부시겠어요? 이 시장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뭐야 그 뭐 500원짜리도 팔고 1,000원짜리도 팔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할머니들이에요. 자기 텃밭에서 갖고 놓은 물건 판이라고. 그런데 어떤 가게 가보면, 큰 그릇 가게 가보고 물을 가게 가보면 가게는 잔뜩 불러주고 한다는 소리가 카드 낼래요? 현금 낼래요? 카드는 이 가격에 수수료 10% 내야 되고, 수수료 10% 없는 거 현금 가격 내려면 현금 이렇게 조금만 깎아줘야면은 조금 깎아준다. 거기서 싸게 사왔는 줄 알고 딱 들고 와서 보니까 다이소에서도 유사한 게 있는데 너무 싸. 지금으로서는 다이소가 서민들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돈을 번다는 것은 쓰기 위함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대로 얼마만큼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것인가? 서민들한테는 무척 좋지만, 이제 저기 우리 대형마트가 뭐지? 우리 그거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그런 데는 또 중가라고 가서 보면 그건 중산층들이 사야 되는 물건만 있어요. 더 좋은 건데 백화점으로 가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다 정해진 건 내가 나의 삶에 따라 내 소비 성향은 달라요. 근데 한결같이 다이소도 지금 공룡이 돼가는 것이고, 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홈플러스니 이마트니 여기도 이미 공룡이 되어 가고 공룡이 됐고, 백화점은 이미 거대 공룡이에요. 이들이 돈 벌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선순환을 일으켰냐 보십시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 하고 있나 보십시오. 싸게 많이 파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돈을 그렇게 벌어갖고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자랑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벌었으면 버는 만큼의, 이제는 그러한 기업의 그러한 물건으로 그 서민들의 삶에 필요한 걸 구석구석 넣어주지만, 벌었다면 어떻게 삶의 유용함을 줄 것인가, 선순환을 어떻게 일으켜낼 것인가, 그에 따른 대안이 없고 그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단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서민들에게. 저도 거의 뭐 있으면 그 천장 코너 가라고 그래요. 다이소.
거기에 쓰면 그 아주 저렴하게 사와요.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이소 가면 다이소에서 2, 3천 원어치 살 걸 문방구 가면 만 원이 넘어. 왜 그런 데가 자꾸 죽어가는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럼 문방구 니들도 싸게 파지. 받아오는 경로가 그들의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도매로 받는 경우가 그들의 경로밖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함께 잘 살고 서로 함께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면 선순환이 무엇인가? 그 시스템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돈이 주어지고 주어진 만큼의 많은 인연이 찾아올까? 어떻게 선순환이 이럴까? 육생의 일환으로서는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인생의 이 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육생의 일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을 건설시키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고 인생의 이 안은 뭐가 있어요? 육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죠. 내 인기. 너 인기와 내 인기가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까? 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을 해갖고 이와 함께 더불어 해나간다면 이는 금상첨화 거대 공룡이 돼도 무너질 염려가 없는 것인데 육생의 일환만 가지고 있는다면 한 방에 훅 가요. 아무리 커봤자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